이렇게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벨트를 풀고 단 5분만 누워있죠. 휴대폰을 스크롤하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식사 후 작은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순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순간이 서서히 몸을 자멸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면? 72세 은퇴의사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질병은 초기에 통증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 식사 직후 눕는 것, 이 바로 그런 침묵의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먼저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죠. 음식을 섭취하면 위는 정교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음식물을 산과 효소와 섞은 뒤 천천히 소장으로 보내죠.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인 식사 기준 2에서 3시간 정도요. 이 과정에서 몸은 중력이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신이 똑바로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워버리는 순간 그 과정은 중단됩니다. 위산과 섞인 음식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슴에 느껴지는 그 희미한 타는 듯한 느낌, 바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산 역류라고 합니다. 이제 이 현상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수년간 지속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산은 식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작은 찢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만성으로 이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후암과 연관된 발해 식도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역류만이 유일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혈당 급상승이 오래 지속됩니다.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피로감, 복부 팽만감, 심지어 식후 갑작스러운 졸음까지, 이 모든 증상은 소화계가 과로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년층은 이런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로 오해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몸이 더 빨리 쇠퇴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종종 이렇게 경고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양원에서 몸이 스스로 눕게 될 거예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소화불량, 만성염증, 노화 관련 질환 사이의 연관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는 간단한 습관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항상 침대에서 TV를 보곤 했다. 그녀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년간 가끔 느껴지는 타는 듯한 느낌과 밤에 기침이 나는 증상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견딜 수 없는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다. 의사는 심각한 위산 역류와 식도 손상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쯤 앉은 자세로 잠을 자며 의사는 목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은 식사 후 가끔 누워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를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를 자신의 복통, 불면증, 심지어 만성 피로와도 연결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화를 약화시키는 모든 작은 행동이 독립적인 삶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면역체계가 흔들립니다. 거울 속 모습은 달라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 눕는 건 기분 좋지만 이는 미래의 자신에게서 편안함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앰퍼샌드 NBSP. 마지막 한 입을 삼키는 순간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위, 췌장, 간, 장 등 모든 기관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정교한 시스템으로 단 하나의 단순한 원리에 깊이 의존합니다. 중력입니다. 식사 후 처음 30분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염산과 소화효소와 섞인다. 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처리한다. 위장이 뒤섞이면서 음식 혼합물, 이제 위액이라고 부름을 아래로 밀어내어 소장으로 보낸다. 하지만 누워있으면 이 매끄러운 하향 흐름이 방해받는다.
일부 산성 혼합물이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위 상부 근처에 갇히게 된다. 위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자연적인 밸브가 이 산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수평이 되면 중력이 사라져 밸브가 약해지고 산이 위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의사들은 이를 역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표면과 경사진 표면에 물을 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경사진 곳에서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흐릅니다. 평평한 표면에서는 물이 고이고 정체되어 뒤로 넘칩니다. 식사 후 눕기만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몇 달간 지속되는 이 역류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유발합니다. 1. 역류성 식도염 및 인후염 지속적인 산 노출로 인후가 손상되어 쉰 목소리, 기침, 심지어 밤에 천식 유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위 배출 지연 음식이 소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몇 시간 동안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가스, 불편감, 때로는 메스꺼움도 증가시킵니다. 3. 췌장 부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은 음식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을 때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소 불균형과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징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민호 박사는 노인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경고합니다. 위장을 망치는 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 후 휴식 방식입니다. 그는 특히 밤늦게 식사 후 바로 눕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몸이 휴식해야 할 시간에 계속 소화 작업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수면장애, 피로감, 그리고 아침에 물조차 자극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위산 역류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은 55세 이상 한국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다. 식사 직후 꾸준히 눕거나 낮잠을 잔 사람들은 만성위염 발병 위험이 45% 높았고 속쓰림과 식도 문제 발생 가능성도 33% 더 높았다. 그러나 연구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역류와 근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소화불량은 단백질 흡수에 영향을 미치며 근력이 약해지면 전반적인 자립도도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소화는 단순히 위장 기능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재생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잘 먹고 있어도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는다 고하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허약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포가 아닌 위장에만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이 일이 10년 동안 매일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식사 후 단 15분이라도 누워 있었다면 이는 위산이 매년 약 1000시간 추가로 목과 가슴을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10년으로 곱하면 몸은 조용히 10,000시간 동안 스스로를 태워온 셈이죠. 의사들이 식후 침대는 가장 느린 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상태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으면 소화 기능이 즉시 개선됩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산도 균형이 빠르게 회복되며 장이 다시 효율적으로 음식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3에서 3방법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권장합니다. 식사 후 3분간 앉아 위가 안정되도록 합니다. 몸의 리듬이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3분간 천천히 걷기. 너무 간단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의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노인들이 이 방법으로 소화 기능과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74세 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소화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발코니까지 몇 분만 걸어요. 속쓰림도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죠. 다음 장에서는 식후 눕기가 소화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뇌와 심장,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심장까지 단순한 습관이 온몸을 노화시키는 방법. 소화가 단순히 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화기관은 몸속 거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뇌, 간, 심지어 면역체계까지 배경에서 조용히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만 유발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부터 노화를 가속화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심장부터 살펴보자. 식사 후 몸을 눕히면 가득 찬 위가 횡격막, 호흡을 돕는 근육을 위로 밀어 올린다. 이 미세한 압박으로 폐가 완전히 확장되기 어려워지며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조금 더 힘겨워진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50대 이상에게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심계항진, 호흡곤란, 심지어 경미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식후 심장부담이라 부릅니다. 노인들이 식사 직후 어지럽거나 졸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뇌와 심장으로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눕는 행동까지 더해지면 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집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이수진 박사는 설명합니다. 식사 후 눕는 것은 신체로 하여금 본래 설계되지 않은 자세에서 소화를 강요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박동하고 폐는 덜 확장되며 소화기관은 느려집니다. 이는 매일 반복되는 조용한 스트레스 삼각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장수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혈액순환을 약화시킵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은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반면 혈액순환이 나쁘면 조기 피로, 다리 부종, 심지어 기억력 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이제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체가 부적절한 소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 특히 누운 자세에서 뇌의 에너지 공급이 타격을 받습니다. 식사 후 흐릿함, 졸림, 기분 변화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습관적으로 낮잠을 자거나 누워있는 노년층은 최소 30분 동안 앉아있는 그룹보다 인지 테스트에서 15%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혈당 불안정성, 즉 소화지연으로 인한 혈당 급상승 및 급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속적인 포도당 공급에 의존하는 뇌는 혼란에 빠지며 이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 역시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 간이 걸러내야 할 독소와 가스를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미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경미한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상적인 식후 낮잠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면역체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화불량은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특히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군과 같이 면역방어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의 흡수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눕는 사람들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 회복이 더뎌지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를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출신 66세 퇴직자 윤 씨는 아내와 함께 살며 무엇보다 식사를 즐겼습니다. 점심 후엔 항상 심장을 쉬게 하려고 누워 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혈압이 오르고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가던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수년간의 역류와 식후 혈류 제한으로 식도와 심장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위가 심장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제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누워있는 행동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에겐 혼란입니다. 심장은 무리하게 일합니다. 간은 더 많은 걸 걸러냅니다. 뇌는 명료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염증의 느린 불꽃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날마다. 하지만 내부 장기만이 아닙니다. 이 일상적인 패턴은 몸 전체의 노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 혈류 감소, 영양 공급 저하는 모두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에너지를 피로로, 젊음을 허약함으로 바꾸는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를 말이죠. 무서운 점은 수년간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습니다. 단지 복부 팽만, 피로, 두뇌 혼탁, 얕은 수면 같은 미묘한 징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다음 장에서는 이 한 가지 습관이 단순히 장기를 노화시키는 것을 넘어 수면 주기, 호르몬, 체중 균형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식사 후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심지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시에스타 전통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특히 저녁 식사 직후 바로 누워 쉬는 현대식 습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시스템 중 하나인 호르몬 리듬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부터 살펴보자.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이라는 내부 시계로 작동한다. 이 리듬은 소화부터 신진대사, 수면, 심지어 세포가 밤새 회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식사 후 몸은 자동으로 식후 대사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는 여러 장기, 위, 췌장, 간, 장, 간의 에너지와 협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누우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소화기관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뇌는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혼란스러운 신호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호르몬 중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식사 후 눕거나 기대면 음식이 소화계를 더 느리게 통과해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췌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계속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40에서 70세 성인 2,500명을 추적한 결과 식사 후 정기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앉아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사람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32%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소화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 몸은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시킵니다. 이 때문에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 잠드는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얕은 잠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뇌는 휴식을 원하지만 위는 여전히 분주하다. 두 시스템이 충돌하는 것이다. 승자는 없다. 8시간 잠을 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이 깊은 회복을 하는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하다. 회복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만성 피로, 체중 증가, 심지어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수면 부족과 불완전한 소화는 밤새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복부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며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직후 바로 누워 잠드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몸은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호르몬 불균형은 근육 회복과 활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균형에 영향을 미쳐 종종 복부 팽만, 기분 변화, 생리주기 불규칙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기적 영향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대사 속도 저하입니다.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지면 신진대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휴식 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고 지방은 더 많이 저장되며 음식 소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식사 후,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 잤음에도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밤새 회복 대신 소화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세 주부 박 씨는 수년간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들곤 했죠. 특히 복부 주변으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의사는 당뇨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과식한 게 아니라 그저 휴식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식사 후 30분간 똑바로 앉아있고 밤늦게 먹는 것을 중단하자 변화가 생겼다. 3개월 만에 3kg을 감량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다. 당신은 수면 문제가 아니라 수면 문제로 위장된 소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이 다루는 주제다. 소화와 휴식이 충돌하면 신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호르몬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노화가 조용히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몸은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변화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더 일찍 식사하고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걷고
누우기 전에 똑바로 앉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됩니다. 몇 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활력이 넘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가지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건강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올바른 습관, 똑바로 앉기나 짧은 산책 등을 실천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병원 방문 횟수가 20% 적었고 평균 수명이 2.5년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활력 넘치고 숙면을 취하며 기분이 안정된 삶을 말입니다. 1년간 식사 후 누워 있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면 장과 호르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1주차, 습관 재구축하기. 매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세요. 산책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휴대폰을 보셔도 됩니다. 기대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은 피하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며칠 안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차, 식사 시간 재설정하기. 취침 3시간 전에 저녁을 먹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소화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안정화되어 자연스럽게 잠들고 상쾌하게 깨어나기 쉬워집니다. 3주차, 장내 세균 균형 회복하기.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몇 끼니 추가하세요. 이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회복시켜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주차, 코어 루틴 강화하기. 매일 밤 보리차나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취침 30분 전부터는 화면을 피하세요. 이는 몸의 소화 시간보다 휴식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깊어지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십 년간 심장과 간, 뇌를 조용히 지켜줄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고가의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리듬을 존중하세요. 식사 후 어떻게 쉬느냐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